안녕하세요.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이야기의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이야기 윤석준 PD입니다. 네, 모두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지금은 설 전인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2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설 다음 주죠. 한참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좀 피곤하게 또 한 주를 한참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라디오 통해서 잠시나마 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쉬어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소식이 일단 네. 첫 번째 소식이 저희가 준비한 게 뭐였죠? 네, 첫 번째 소식이 이제 또 충청북도 소식이잖아요. 네네. 네, 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 준비한 게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인데, 네, 저희가 아마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옥천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모로 좀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정작 충청북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기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올해 이 충청북도 교육청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교육 회복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도약,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행복 교육 지구 사업, 이제 김병우표 사실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은 거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회복 교육이죠. 회복 교육을 주된 흐름으로 잡고 있던 이 김병우 교육감이 도교육청이 올해는 미래 교육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교육 정책 관련해서 이 개요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교육청은 이제 정책 추진 5대 방향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교육 회복, 그리고 학교 안전, 그리고 미래 교육 인프라, 주도성 시민성, 그리고 지역 교육 생태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 회복은 회복적 교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교 안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실 한때 교육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부상을 했는데 이제 대응 수준이었다면 기존이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코로나가 터지던 코로나 비슷한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교육 인프라, 이게 이제 올해 새로 설정된 신규 정책인데 2020년 이제 선언됐습니다. 그 충북형 미래 인재 육성 모델을 도교육청에서 선언을 했는데 이 모델을 현장에서 안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주도성 시민성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학교 자치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교육 생태계는 행복 교육 지구 사업 등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그리고 이제 단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교육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렇게 5가지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좀 얘기를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는 도교육청이 실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한번 이게 담당하고 있는 그 취재를 제가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아봤더니 이렇게 제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년에 이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란 거를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현장에 안착시켜서 교육 패러다임을 미래 교육 체제에 맞추도록 전환을 한다. 이게 주안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그러니까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감염병에 누구나 한 명 감염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한 안전에 우선을 두고 또 그간 교육 환경,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사실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배움이라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그 역할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주도성 교육 같은, 그러니까 이건 뭐 창의 교육이나 주도성 교육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학생들마다 학업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 안 하면서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 일정 부분 제한이 되니까 이걸 이제 지역 교육 생태계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지역 사회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키우는 형태, 그러니까 지역사회, 대학 연계기관이 통해서 배움물 지원할 체계를 구성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 뭐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건 가장 심각한 또 문제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온라인 교육이 요즘 뭐 많이 일상화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굳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교육 일정을 진행하는 데서 차질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래 교육 환경 이 구축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변화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스튜디오가 그동안 고등학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던 거를 그러니까 보통 왜 원격 교육이라면 집에서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융합실이나 소프트웨어실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그 도교육청에서는 전 학생들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통해서 그 인프라 격차로 인한 인프라 격차로 인한 학습 격차를 좀 방지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학생들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교사들, 그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이제 교사 연수도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교사 연수를 하기 위한 정보원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라는 그런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됐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개편을 해서 교사들이 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들도 올릴 수 있게 하고 그거를 또 검증을 해서 다른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이 이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해서 그 발전하는 그런 구조들을 일종의 그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개념들을 만들겠다고 또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 윤 PD님도 그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지요? 행복지구 사업이요? 이게 맞아요. 마을 단위로 뭐 자유학기제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형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에도 뭐 자유학기제나 고교학겸제, 뭐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이게 뭐 사실 뭐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 행복지구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마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각 지역에 맞게 했었거든요. 이걸 이제 체계화 전문화를 해서 마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도 만들고 좀 더 정성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도교육청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청주 그리고 뭐 보은, 단양, 영동, 옥천 사실 지역별로 그 격차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이 요소들이 차이가 많은데 그게 균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실상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신경 쓰겠다고 한 거고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환경이 열악한 옥천이나 뭐 이런 그 군단위 지역들에 대해서 좀 또 신경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목표는 이제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부터 인프라 구성까지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이를 위해서는 행복지구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지금 행정 절차 그동안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아이들 방과 후에 불러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강사료 얼마 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네. 사실 그 약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네. 그리고 학 교사들의 그 업무 간소화는 교육청에서도 김병호 교육감도 꾸준하게 이제 그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더욱 이제 그 교사들이 이 생활교육 그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이정원 장학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2022년의 목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 충북교육청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아이를 미래 인재로 만들고 모든 학교를 미래 인재 학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배움, 아이가 원하는 성장, 진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미래에 되게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런 미래를 좀 뭐 주안점을 두는 건 좋은데 이런 교육에 좀 한계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뭐 그 교육 정책이 입시를 위한 학업을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지역사회에 협력한 교육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점은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김병우 교육감이 굉장히 뭐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양가적 입장일 거예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동시에 그러면서 좀 뭔가 이제 교육적으로도 단순히 입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길 부모들을 바라겠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충북 교육 정책이 나름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행복지구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지역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교육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인데요. 그렇지만은 충북교육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농촌 지역의 교육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맞춤형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미래 인재를 만들고 미래 인재 학교를 만드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살아갈 시대, 미래 시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구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그 대도시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사실 뭐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 문제를 둘 수 있죠. 작은 학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붕괴나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고요. 이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회복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농촌 지역 회복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농촌 지역이 회복돼야지 거기에 아이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실 도시와 다른 농촌만의 정책들 그리고 이를테면 통학 차량 지원이라던가 청산고를 다니는 학생들, 읍에 다니는 청산고 다니는 학생들은 새벽 차 타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 아침도 못 먹고 갑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학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고. 그거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네요. 그것도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맞춤형 정책들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전공과 설립도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옥천은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식자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식자재 그렇죠. 지역인 학교에 있는 모든 식자재를 지역에 있는
뭐 센터라든가 그런 네. 공공 조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022년은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뭐 교육청 외에도 이제 교육감 후보들이 네.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할 테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농촌 지역 교육, 그러니까 뭐 좀 회복 교육이라는 말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미래 교육이라는 것도 분명 필요한 거고요. 그런 교육 정책 설정 의제 방향은 잘 되어 있다. 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농촌만의 정책인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음 이제 후보로 나오실 분들이 네. 뭔가 대안을 이야기하고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좀 논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도교육청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충청북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노래 한 곡 들어보시고 가시죠. 노래는 이 위키드의 바람의 멜로디.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했으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테 좀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음악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네. 저도 한번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영동 소식에 대해서 저희 준비를 맞습니다. 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영동 이제 영동하면 또 곶감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동 곶감에 관련해서 축제가 있었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뭐 축제는
네, 매년 사실 그 겨울철 네네. 열렸는데 곡감하면 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겨울의 대표적인 간식 네, 맞습니다. 거리잖아요. 근데 저 또 호랑이도 좋아한다는. 그쵸. 네, 영동이 감이 유명한데 네. 뭐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한번 그 겨울에 크게 이제 한파가 오면서 네. 옥천도 물론이고 이제 영동도 감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오늘날에도 이제 상당 규모의 곡감을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영동입니다. 네. 그래서 영동은 매년 곡감 축제를 여는데 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그런 상황입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었죠. 네네. 1월 5일부터 네. 25일까지 네.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곡감 축제 기간이 끝났습니다만은 네. 이 영동 곡감은 사계절 내내 사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이제 겨울철 간식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직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동을 감고울이라고 본인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감고울이요. 네네, 감고울 영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감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고 영동 지역이 옥천보다는 평균 기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 좀 춥고요. 그러다 보니까 곡감이 잘 돼요. 네, 그리고 영동이 이것뿐만 아니라 마른 오징어도 하거든요. 마른 오징어요? 네. 그러니까 영동은 근데 바다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육풍으로 만든 마른 오징어라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 육풍에 건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건조도 팔고 완전 건조도 파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런 그만큼 이렇게 그쵸 뭔가 건조하고 말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지역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영동 곡감은 이제 5년 연속 로하스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질이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실 지났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영동군에서는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실 판로 확보가 좀 어려워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네이버 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우체국을 통한 이제 브랜드관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뭐 그런 채널 커머스 이런 다양한 판매 채널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영동 곡감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물량들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영동이 이것 외에도 뭐 사실 아까 제가 뭐 오징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또 유명한 와인 영동 와인 굉장히 유명하죠. 또 포도가 또 유명하다 포도가 보니까 유명하니까요. 영동 와인 그다음에 영동에 있는 임산물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유명한 거 많네요. 네, 했습니다. 판매를 꽤 했고요. 이제 설을 앞두고 이게 한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들 설 대목에 곡감을 이렇게 선물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를 이용해서 그 당시 이제 5일부터 한 25일까지 진행을 했던 거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까지 완벽한 집계는 안 나와서 저도 이제 영동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만은 오프라인 축제 당시 판매했던 걸 비교를 했을 때 그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작년 곡감 축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차이 없이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네네, 작년 곡감 축제 때. 그래서 영동은 그래서 농산물 축제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옥천도 사실 뭐 그렇게 합니다만 온라인을 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여러 다 채널 통해서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영동 포도 축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설도 좀 지나고 이제는 곧 봄이 오겠습니다만은 또 겨울이면 먹을 수 있는 별미 곡감 혹시 뭐 드셔보시고 싶으시면은 영동 곡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영동을 찾아가면은 곡감 하는 곳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뭐 와인을 사시거나 해서 좀 이렇게 설 연휴가 지났다
않더라도 네, 네, 네. 지났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혼동이 오는데요. 네, 네, 녹음 시점이 설 전이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 네.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또 곡감, 뭐 감과 관련된 노래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 나훈아의 네. 홍시 함께 네, 듣고 가시죠.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새라. 안 먹어서 약해질 새라. 힘든 세상 뒤처질 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나훈아
예, 노래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가수인데.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훈아 홍씨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훈아 홍씨는 최신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와도 네. 트레디셔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시점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신곡이란 거는 뭐 최근 며칠 몇 주 사이에 나온 걸 얘기하는데 네네. 나훈아 가수는 원체 오랫동안 네. 이렇게 수십 년 가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홍씨 나온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 정도면 최신곡. 이 사람이 이제 나훈아 가수의 그렇죠. 예. 경력에 보면은 그래서 최신곡이라는 말이 좀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정도의 한 곡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최신곡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이야기는 이제 편하게 들어보는 과학 이야기.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준비 시간이 제일 긴 코너입니다. 기존 공자가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재미는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말... 주제는 그 MSG 문제입니다. MSG요. 맛소금. 그렇죠. 맛소금. 그리고 또 뭐 미원, 다시다. 좀 상호명 얘기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그런 뭐 맞습니다. 건데 보통 해롭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미원은 특히 뭐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라는 그렇죠. 좀 그래서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쁠까 라는 거를 한번 제 나름 선에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 걸 좀 이야기해볼 시간 한번 시간으로 구성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식약처에서는 일단 식약처를 가봤습니다. 식약처요? 식약처에서 MSG가 뭐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글루타민산 소듐이래요. 글루타민산 소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어려운데. 소듐이 역시 식약처. 나트륨이라며 나트륨. 저는 학교 다닐 때 나트륨으로 배웠는데 그건 독일어래요. 아마 나트륨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화학기호도 NA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소듐이라 부른다네요.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하여튼 글루타민산 나트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향미증진제랍니다. 식약처 얘기는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향미증진제. 향미증진제면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도 다 그런 걸까요? 아무튼 그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풍미를 이렇게 높여주는 음식에, 그러니까 이제 조미료. 그죠, 조미료죠. 조미료인데 우리는 사실 대체적으로 이 MSG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또 화학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니까 아무래도 화학 조미료. 그래서 맛있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일단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제 과학 동화라는 그 어떤 과학 잡지를 그래서 이제 고호관 기자가 쓴 이 MSG 안전한가 해로운가라는 기사하고 뭐 식약처, 그다음에 미 FDA에서 보는 MSG, 그다음에 뭐 편안식품정보라는 그런 어쨌든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이 최낙원 대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서 구성을 했다는 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SG가 화학조미료라고 하는데 왜 화학조미료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뭔가 화학적으로 뭐 결합되어 있는 뭐 화합물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 소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그게 아니잖아요. 화학물 같잖아요. 맞습니다. 화학물은 화학물이에요. 근데 그 화학조미료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 하나가 MSG가 그래서 전에 없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MSG가 처음 발견된 게 1907년이에요. 1907년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네요. 1907년인데 일본에 있는 도쿄대 물리학과 교수인 이 키구나의 이케다라는 교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발견했냐면 다시마 국물에서 발견했어요. 다시마 국물이요? 다시마랑 고기를 끓인 국물이 거기에만 나는 맛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4가지 기본 맛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기에 이 기본 맛에 더해서 감칠맛, 우리가 말하는 감칠맛, 네. 그 감칠맛이라는 게 나니까 이 다시마든 그 국물 저 고기든 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찾아봤대요, 이 물리학과 교수분이. 그래서 추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래서 다시마에서 다시마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나는 게 소금기가 있잖아요. 네. 소금을 싹 제거했대요. 소금을 싹 제거했는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일종의 유기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유기물을 얻은 거예요. 네. 유기물을 얻었고 이거를 염 형태로 만들어서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성으로 맞췄습니다. 산도를 중성으로 맞추니까 되게 강한 감칠맛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 유기산이 바로 이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하나라고 하는데 글루타민산입니다. 네. 오, 이거 신기하네요. 근데 글루타민산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그 이전이에요. 1866년입니다. 더 거슬러 나오네요. 독일의 화학자인 칼 리트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네. 발견했는데 네. 재밌는 게 네. 글루타민산 자체는 무맛이랍니다. 네? 아무 맛이 없대요. 방금 근데 강한 감칠맛이 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여기에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 네. 그러니까 나트륨이 결합을 하면 강한 감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했잖아요. 글루타민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미노산,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고 네. 그거는 무맛. 근데 여기에 나트륨이 붙으면서 네. 맛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 나트륨, 그러니까 염의 형태는 나트륨 말고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글루타민산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대요.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물에 잘 녹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하기 좋은 게 그러니까 나트륨이 소듐염, 그러니까 나트륨이 같다고 하는 거고 이걸 익혀다가 화학을 해서 글루타민산 소듐을 조미료를 만들어 판매했고요. 그게 오늘날의 미원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짠맛하고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소금만 있으면은 짠맛일 텐데 이 글루타민이라는 게 합쳐지면서 감칠맛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데요. 뭐 그렇게 하니까 자, 뭐 이거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미원 어떻게 만드냐면 사탕수수 있죠. 사탕수수를 끓여갖고 발효시켜 만듭니다. 거기다 소금을 첨가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네요.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간단하다고 하고 뭐 그래서 뭐 어쨌든 합성물이니까 화학 물질은 맞고요. 근데 자연적으로 나온 자연 발생적으로도 있는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조미료는 아니라는. 뭐 인공은 인공인데 인공인가 이것도 이게 전에 없던 물질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지 않는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MSG가 그러면은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게 우리가 사실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MSG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해서 인터넷 서칭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고 했던데 그러니까 주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알러지. 알러지 반응, 두통, 더부룩함, 답답함, 속 답답함 이런 증상이 있고 또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초중반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MSG에 대한 문제가 막 불거져가지고 사회적인 관심이 됐었는데 그때는 뭐 식도 역류, 비만, 설사, 위경련, 우울증, 시각 이상, 불면증, 주의력 결핍, 관절염, 발진까지도 얘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 더 나가지고 호르몬 이상이나 내분비계 이상이나 간질, 발작, 경련, 고혈압, 저혈압, 뇌졸중, 암, 그 다음에 에이즈도 모자라가지고 심장 승복판 이탈 증후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알츠하이머다, 파킨슨이다, 루게릭이다. 근위축증이다 이런 걸까지 부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게요. 좀 심한데요. 이 정도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도대체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시작됐나라고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고고한 기자가 그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가
이 MSG에 대한 위험성은 1968년 당시에 중국 음식을 먹고 목 뒤와 등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느꼈다는 한 사람이 한 의학 학술지에 편지를 보내는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여기서 네. 중국 식당 증후군 이런 말을 썼는데 네. 이 MSG가 유해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걸 말 근거로 얘기를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 기자는 근데 고 기자 이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 증후군이 학술지에 정식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출판된 논문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름도 좀 이상해요. 중국 식당 증후군. 그렇죠.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등재도 안 된 내용이고 그 편지가 갔던 거죠. 내가 이런 게 있다. 혹은 누가 이런 걸 들었다. 뭐 식으로 이제 편지가 갔던 거고 그걸 편지를 누구나 보낼 수 있잖아요. 학술지에. 맞아요. 근데 이게 학술이 실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지만 거기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도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MSG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중국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는 분이 MSG가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그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MSG의 원료는 글루타민산이잖아요. 이 글루타민산은 단백질 이런 아미노산한 종류고요. 우리 몸에서도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마나 고기 외에도 멸치, 된장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게 단백질이 함유된 식재료에는 글루타민산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단백질이 어느 정도나 있냐? 콩 100g 이게 자연산 콩입니다. 콩 100g에는 단백질 형태의 글루타민산이 5,000mg이나 있대요. 그럼 이게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MSG로 해서 탈이 났다면 콩을 먹어도 탈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죠. 사실. 근데 MSG 사용 반대론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천연 글루타민산과 인공 글루타민산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둘 다 같은 화학기호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연 발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른 거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걸 다르게 보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양식 광어와 자연산 광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산 광어가 더 좋지. 그죠, 맞아요. 자연산 광어가 더 좋지. 근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 그건 유기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맛의 정도, 건강의 정도를 적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 환경도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둘 다 화학물이란 말이에요. 화학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을 똑같은 유기물인데 이게 천연이 다르고 인공이 달라야 된다면 안에 있는 화학 구조가 달라야 됩니다. 맞아요. 화학 구조가 달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화학 구조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같은 물질을 출처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들은 이건 사실 인정할 수가 없는 억지일 거죠. 수도 있겠는데요. 억지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PD님이 가지고 있는 펜에 있는 플라스틱과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의 플라스틱이 출처가 달라요. 그러면 이건 플라스틱이 서로 다른 겁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천연 글루타민산과 인공 글루타민산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를 근거로 삼기에는 그건 좀 많이 근거 희박한 거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든 그냥 까내리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반대론자들이 입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MSG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데도 근거가 있는데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저는 MSG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MSG를 두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정확히 따져보자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천연 글루타민산, 인공 글루타민산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똑같은 화학적으로 두 개가 동일한 거라면 같은 물질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연이 더 다르고 인공이 더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 거짓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이 MSG가 이 우리 몸에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저게 좋은지 좋다 나쁘다 하는데 우리 몸이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려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과 교수의 말을 한번 인용한 건데요. 네. 이 권 교수에 따르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글루타민산은 일단은 저 유리화라고 해가지고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글루타민산과 나트륨 분리가 됩니다. 물에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로 된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그냥 먹었을 때 그게 우리 혀에 그러니까 수분이 없다면 물에 용이 되지 않는다면 짠맛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면서 글루타민산과 나트륨을 나뉘어지면서 그 맛이 나게 되는 건데 이 글루타민산은 단백질 합성 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합성원료로 사용되고 남은 건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에 축적돼요. 지방으로요? 네네. 그럼 살찔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탄수화물도 똑같고요.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5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탄단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지방으로 다 변환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MSG만의 특성이다. MSG 먹으면 살찔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찔 수는 있지만 그게 지방으로 가긴 하지만 그게 내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식 섭취 시 조미료에 들어간 MSG와 이 식재료에 있던 글루타민산염은 95%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5%는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웬만큼 많이 먹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타민산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이 글루타민산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자체 보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산은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뇌 학습이나 기억 기능에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이 MSG를 많이 먹으면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한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왜냐면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이 되니까 단백질 합성 물질로도 사용되고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권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과잉 행동 장애를 만들려면 그 이 혈과 뇌 혈류에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뇌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라던가 그런 걸 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 안에 영양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하는 게 혈뇌 장벽입니다. 이 적정 수준만 뇌에 공급되도록 조절을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 뭐 어느 정도 뭐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섭취만 하면 이 인체에 좀 무해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시판되는 MSG는 대부분 사탕수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로 발효시켜 분리해 만들고 있고요. 화학 합성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이니까. 근데 비용 면에서 생물 합성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우리가 먹는 모든 사실상 모든일 거예요. 저는 뭐 장담 100%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먹는 그런 MSG의 대부분은 생물 합성입니다. 그리고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뭐 다 그 사탕수수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거고요. 그래서 2013년 당시에 이제 탄소문화원장을 지냈는데 이제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MSG를 위험한 식품 첨가물이라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 MSG의 생리 효과에 대한 학술 논문이 2,000편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이제 식품안전관리기관들이 모두 여러 학술 연구 결과를 신뢰하고 MSG를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네. 네, MSG 이쯤 네. 되면 그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물론 이거 뭐 다만 이제 한꺼번에 과잉 섭취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근데 이 과잉 섭취 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참고할 만한 실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1970년대였는데 당시 이제 저 G보다 약간 큰 그 뭐죠? 큰 설치류. 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토끼요? 아니요. 쥐와 비슷한데 약간 덩치가 큰 설치류인데 하여튼 그를 대상으로 이 혈중 글루타민산 농도가 뇌의 농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면서 그게 이게 뇌에 영향을 주는 게 어느 정도냐 했을 때 20배 가까이 올라가야 했었대요. 혈중 글루타민산 농도가 뇌 속에 그러니까 그 뇌의 영향을 뇌가 뭔가 뭐 아까 말씀드린 행동 발달, 과잉 행동 이런 걸 유발하는 게 아니라 뇌 속에 그 뇌 혈류의 장벽 속에 있는 그 뇌 혈류의 농도가 상승을 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류 농도가 20배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몸무게 약 한 60kg 정도 되는 사람이 하루에 MSG를 100g 이상 먹어야 되는 겁니다. 100g이요? 어머. MSG 100g이 어느 정도냐면 파는 미원 한 봉이에요. 네. 그거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수준이 아니죠. 그 미원 하나 사면 1년 정도 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MSG를 넣는 수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건 현대 과학의 그 아직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MSG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향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드러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 연구들을 보면 식품 첨가물의 독성 시험 등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얘는 먹을 수 있어. 혹은 미국 같은 FDA 같은 거 얘는 사람이 섭취해도 돼. 이거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검사 실험 과정에서 MSG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모르고 MSG를 먹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미적 그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은 뭐 정말 아까 말처럼 한 봉씩 매일 들이붓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안전하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현대 이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무완전성 물론 완전하지 않죠. 근데 무완전성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버리면은 현대 과학의 어떤 증거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킬 수도 없어요. 거의 허무주의 그렇죠.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용했던 부분들에 나왔던 분들도 사실 이런 의견들을 밝히셨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MSG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이걸 너무 일반적으로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뭐 감칠맛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지니는데 각 음식들은 맛에 그 적절한 비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음식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쓴바귀 나물 같은 경우는 쓴맛이 그 나물을 먹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제는 MSG이 너무 일반화되면서 대부분 음식이 비슷한 맛을 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맛은 음식의 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맞습니다. 뇌에 학습된 시스템일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재료가 좋아야 또 진화론적으로 맛있는 음식은 몸에 좋은 게 일반적인 거죠. 맞습니다. 질 낮은 음식을 MSG가 덮어버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식재료를 쓰고 뭐 아니면은 넣어야 될 양념을 넣지 않고 대신 MSG로 그냥 대충 간을 해버려도 맛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 혀를 속이는 걸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조미료 사용을 그래서 줄여야 한 이유는 조미료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조미료를 그 오용하고 과잉 사용하게 되면서 정작 그 사람이 뭐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섭취해야 될 그런 영양소 문제들, 영양 문제들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식재료 본연의 맛,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미료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단순히 건강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MSG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문제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MSG 관련해서 꽤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거 과학 이야기는 MSG 이야기로 다뤄봤고요. 이 MSG 하니까 좀 가수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실 것 같나요? TV에도 가끔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MSG 워너비죠. 그래서 이렇게 MSG 워너비의 노래를 좀 이제 신청곡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만 본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더 가졌으니까 분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은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줘 내가 볼 수 있게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네. 또 간단하지만 우리 영동 곶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설 전 아마 설 음식 많이 드시면서 MSG도 꽤 드셨을 텐데 네, 혹시 맞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셨다면 MSG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드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참 뭐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하여튼 라디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은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이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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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